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영상도 업로드 됐는데 지그재그. 사실 이 지그재그 저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격이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지그재그 로그인 이슈와 관련해서 요새 사람들 반응이 그런 게 있었어?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 본 적 있으세요? 지그재그 이런 이슈가 있었대.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뭐 어차피 내 정보 중국에 다 털려 있어 하면서 생각보다 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쵸? 대응도 보니까 이제 지그재그에서 회원들한테 2만원 상품권을 줬다고 해요. 2만원 포인트 제공, 보상으로.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 이미 내 정보가 어딘가에서 털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해서 막 제가 엄청 하루 종일 근심 걱정에 쌓일 이유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보통 이렇죠. 개인정보 털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래,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입장 사과만 제대로 하자. 사과만 제대로 해도 이 민심만 등 돌리지 않게 하면 사람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하나 사례를 한번 몇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GDPR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해킹을 당하면 생각보다 벌금이 엄청 세요. 지금 보면 작년에 보안 시스템 해킹 당한 영국 항공 1억 8,30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게 얼마냐면 2,700억 원입니다. 단위가 2,700만 원이 아니라 2,700억이에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GDPR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GDPR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해킹을 당하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세운다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숨만 간당간당 살 수 있을 정도의 벌금을 내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이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벌금이 2,280만원, 과태료 1,80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에, 물론 해킹을 당했다, 이것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쵸? 억울한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킹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왜냐? 해킹을 당한다고 하면 안 좋은 점, 브랜드 이미지 훼손, 그리고 벌금, 그리고 과태료 같은 거 있죠. 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얘도 별로 없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안 돼. 그러면은 굳이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제가 장난이 아니라 2,280만원? 여기는 억이에요. 요 단위가 다르다고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그렇다. 우리나라 특징은 뭔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대하대요. 그거 아시죠? 기프티콘 하나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해.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그것만 딱 걸면은 웬만하면 하죠, 사람들. 기프티콘 받아야지, 할인 받아야지, 포인트 할인 받아야지.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기프티콘 하나면 개인정보를 겟할 수 있는 아주 관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티콘 준다? 그러면 그거였죠. 예전에 카카오가 한때 엄청 난리가 있었잖아요.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카카오톡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카카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나봐요. 나 카카오톡 안 쓴다라는 선언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 달래기를 하죠. 어떻게? 보상으로 자, 이모티콘 세트를 하나 딱 주니까 어맛, 이건 써야 해. 그리고 다시 리셋, 다시 이제 카카오톡을 다 쓰기 시작했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를 제가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난리 났을 때 너무 카카오톡에 제가 의존하는 것 같아서 디스코드나 다른 메신저나 몇 개를 이렇게 분산시켜 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진짜 카카오톡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차차,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카카오톡이 다시 잘 살아났죠.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사에서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카카오톡 이대로 주저앉나, 이대로 망하나. 웬만하면 그런 거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해킹 사건들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으면 한 달에 하나, 두 달에 하나 정도로 이제 발표가 나는데 그 회사들 망했나요? 아니죠. 그럼 그 회사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나? 없죠. 사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안 좋은 기억을 잊는 거 이것도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거는 경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요것도 꽤 재미있었는데 우리말 배움터라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춤법 검사기 많이 쓰시죠? 그쵸? 가장 유명한 맞춤법 검사기가 이거일 거예요. 부산대학교에서 만들었던 맞춤법 검사기. 요 UI 아시죠? 보고서 쓸 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맞춤법 검사기 요 URL, 요 도메인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인가? 디도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춤법 검사기에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디도스인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합니다. 바로 LLM발 추정.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러닝머신, 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말의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고서 쓸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우리의 참된 맞춤법 스승님이잖아요. 그쵸? 이 스승님 AI도 찾는 거죠. AI도 AI 부모님들이 특급, 강남, 대치, 자, 아주 유명한 선생님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춤법 검사기에서 디도스와 같은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죠? 인공지능이 이제 좀 더 맞춤법을 제대로 쓰는 인공지능이 곧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마스라고 지금 전쟁 중이죠. 이 그룹이, 여기에 있는 해킹 그룹이 있는데 데이팅 앱을 위장해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요런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진 않으니까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스킵 메신저라는 앱인데 이 앱을 깔고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처음 실행할 때 권한을 설정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설정하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업데이트로 위장해서 악성 프로그램, 추가 멀웨어를 다운로드 또 받을 수 있고, 원격지에서 이제 해커가 연결할 수 있고, 추가 통신, 전후면 카메라 촬영 및 저장, 오디오 녹음 및 저장, 연락처 이름 및 주소 탈취, 문자 메시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화에서 보던 그 해킹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앱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APK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드로이드 앱은 악성 앱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예전 컨텐츠로 유튜브에서 APK 앱에다가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잘렸어요. 신고를 당해가지고. 저는 이게 교육 목적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시연으로 어몽어스라는 게임에다가 리버스 쉘 코드를 넣는 실습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데 명령어 몇 줄이면 돼요. 그만큼 APK에는 악성 앱을 넣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뿌리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진짜 제가 맘대로 카메라 찰칵찰칵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AP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그거는 NO.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급할 때는 이렇게 하게 돼요. 언제 급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크랙 버전의 게임을 할 때. 이게 예전에 진짜 유명했던 포켓몬고 아시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포켓몬고에 해킹 버전이 있어요. GPS 조작 버전 있죠. 원래 그게 포켓몬고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포켓몬고를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제가 포켓몬스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켓몬고를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포켓몬고 어떤 게임이냐면 GPS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열심히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포켓몬고를 접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어떤 거였냐면 저랑 이제 친했던 형이 자기도 포켓몬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그때 보여주는데 이 당시 진짜 포켓몬고 초반이었어요. 근데 망나뇽을 양식장인 줄 알았어요. 망나뇽 양식장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망나뇽이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다 잡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형의 포켓몬고에는 진짜 저 충격받았던 게 원래 포켓몬고가 있으면 여기 이상한 게 있어. 내 거에는 요게 없는데? 뭐지? 이게 조이스틱이에요. 원래는 GPS 기반으로 저는 걸어 다녔잖아요. 이 GPS로 얘를 걸어 다니게 할 수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원하는 위치 찍으면 거기로 텔레포트 뿅 움직여. 그래가지고 원하는 포켓몬은 다 잡았던 거예요. 그거 보고 뭔가 현타가 와가지고 그때 거의 바로 의욕도 없이 정말 포켓몬을 좋아하지만 바로 접었었거든요. 이런 거 다운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 찾으면 APK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해킹 버전의 게임이잖아요. 당연히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이런 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킹 버전의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게임 핵 버전 이런 거 APK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이지만 이제 간간이 있더라고. 나는 절대 APK 링크 클릭 절대 안 해. NO. 아주 마음 굳건히 먹어도 이거에 많이 흔들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고 싶어도 절대 APK는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 이것도 있다. 초등학생들은 요거, 어른, 성인 APK 설치하는 경로가 성인 앱, 19금 앱 이런 거 있죠. 이게 초등학생들은 게임에 약하지만 이제 성인분들은 이 성인 데이팅 앱 이런 거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이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호감을 표시한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거울을 본다. 아셨죠? 이쁘고 잘생긴 남자가 호감을 보인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장난으로 한 거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는 요새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막 유혹을 당해. 나 진짜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것 같아. 내 여자친구가 이 앱을 깔아달라고 하는데 못 깔아주겠어요? 웬만하면 깔아주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APK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로맨스 스캠 혹은 몸캠 피싱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APK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셨죠? 안드로이드 폰, 여기 아이폰 없죠? 안드로이드 폰이 쉬우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